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끝났습니다. 1월 하루도, 1월 한 달도 여러분들 너무 수고 많으셨고, 먼저 카카오톡에서 허브경제 검색하시면 저희 채널 나옵니다. 채널 오셔가지고 주도주 혹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라고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주도주들 보내드리고 있고, 또 매수매도 타점까지 체험을 통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셔가지고 같이 한번 또 매매해보시면 요즘 시장에서는 어떤 섹터와 어떤 종목들을 공략을 해야 되는지 보다 디테일하고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있으니까 꼭 같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우리가 첫 번째로 기준을 먼저 만들어내야 됩니다. 사실 뭐 삼성이 투자하고 로봇주들이 날아가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대장 역할을 했었고 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모르지 않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과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더 갈지 아니면 눌릴지 아니면 밀릴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면서 대응을 해 나가야겠죠. 지금은 아무래도 밑에서 올라와준 구간이 한 150% 정도 올라왔어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삼성이 참여하고 미래 먹거리 중에 정말 좀 성장이 가능할 수밖에 없는 그런 또 구조적인 성장이 가능할 수밖에 없는 로봇주다 보니까 저는 이 상승 자체가 굉장히 미약하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더 올라가도 전혀 이상하지 않고 더 올라가도 누구도 뭐라 할 것도 아니고 더 올라가도 정말 자연스러운 그런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시대의 흐름을 탄 종목이 대장 역할을 하는 종목이다라고 하는 거는 절대 쉽게 죽지 않는다. 절대 쉽게 죽지 않습니다. 절대 쉽게 죽지 않고 일단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준을 좀 세워줘야 되는데 일단 시장에서 주도주다라고 하는 것들은 물론 뭐 특정 종목들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가기도 하죠. 실제로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렇게 갔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고점 구간에서 최근 기준으로 고점 구간에서 거래 한번 시원하게 터뜨리면 상한가로 그냥 말아 올려 버렸습니다. 말아 올려 버렸고 추가적인 상승을 할지 안 할지 돌렸다 갈지에 대해서 제 의견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일단 시장에서 테마를 타고 대장 역할을 했던 친구를 보면요. 금양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얼마 갔죠? 750% 날라갔거든요. 근데 이것도 보면은 결과적으로 고점 신호 중에 하나긴 합니다. 양봉이든 음봉이든 간에 상대적으로 1차 주고 2차 주고 3차까지 날린 다음에 최고점에서 거래를 터뜨린 것은 고점 징후라고 봐도 돼요. 하지만 뭐 앞으로 더 성장 가능성이 훨씬 더 눈에 보이는 그런 섹터에서는 일단 눌렸다 가는 경우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이 친구가 밑에서 올라온 구간이 여기 딱 260% 구간이었거든요. 근데 보시면 윗꼬리 길게 달고 거래 또 준하게 많이 터뜨려줬죠. 그럼 사람들이 여기서 뭐라고 생각하죠? 거래 터진 고점에서 거래가 터지면 이거는 차익 실현을 했다. 이게 고점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어떻게 돼요? 돌렸다가 다시 날리죠. 돌렸다가 다시 날렸어요. 그러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모든 주도주들은요. 쭉쭉쭉쭉 뻗다가 한번 멈추는 구간이 생깁니다. 왜? 여기서 차익 실현도 하고 다시 날리려면 다시 물량도 받아줘야 되고 그런 과정이 무조건 필요한데 뭐 시대를 풍미했던 종목들을 보면 이런 과정들이 무조건 나타납니다. 보시면 고점이다. 음봉이든 양봉이든 상대적으로 날라온 구간에서 누가 봐도 고점인 구간에서 누가 봐도 이건 고점이구나 라고 하는 구간에서 거래를 터뜨린다 라고 했을 때는 사람들이 많이 느끼죠. 이거 고점이구나. 하지만 물량을 소화해주고 다시 날려버리죠. 이런 것들은 거의 뭐 주도주들이 가지는 일반적인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또 뭐가 있죠? 시젠도 마찬가지였죠. 시젠도 한창 시장을 주도했었던 종목 보시면 터지죠. 고점에서 거래 터지죠. 쭉 날려주고 260% 날려주고 고점에서 거래 터지고 몇 프로 기다가 박스 돌파 못하지만 거래 다시 터지고 그럼 사람들이 고점이구나 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빠지지 않는 구간이 만들어졌고 어느 기준점이 있었겠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기준점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하고 다시 날려버렸습니다. 그러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어쨌든 간에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상대적으로 고점에서 상한가 보내고 거래 터트려 놓고 더 못 갈 것처럼 여기서 지금 삐비적 거리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시나리오는 다른 여타 일반적인 주도주 흐름들처럼 여기서 뭐 한 달이던 두 달이던 계속 매물 소화를 하고 잠깐 시장에서 잊혀진 듯 하다가 다시 날아가는 시나리오.
그리고 밀어버리는 시나리오, 밀고 기술적 반등을 주는 시나리오, 요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구간에서 일주일 됐거든요. 보시면 어쨌든 이 구간에서 사람들이 상한가다. 그러면 상한가에 무서워서 매수를 못했거나 아니면은 매수를 아예 기회가 없어서 못한 사람들이 매수를 하는 시점이 어느 시점이죠? 요 날이죠. 눌림이구나. 하루, 이틀, 3일 못 갔죠. 신용물량 털리고 미수물량 털리고 다시 오늘 날렸을 때 뭐예요? 사람들의 또 이번이 진짜구나. 이번에 진짜 가는구나. 들어왔다가 계속 흔드는 거예요. 계속 흔듭니다 지금. 뺐다가 반등 줬다가 버티다가 뺐다가 반등 줬다가 버티다가 밀리고 계속 이럽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쨌든 간에 지금 기준으로는 상대적인 고점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있죠. 이걸 누가 고점이 아니라고 하겠어요. 왜 위에 없어요 지금 매물이. 어디가 고점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기준으로는 고점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준을 삼아야 돼요. 무조건 기준을 삼을 때 여러분들 거래가 시원하게 발생한 구간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런 구간이 어디예요? 누가 봐도 미친 듯이 거래가 터졌어요. 3분봉에서 이게 하나가 3분이고 이게 하나가 3분인데 얼마예요? 6분 동안 거래 대금이 얼마 터졌죠? 330억이 터졌어요. 한 종목이 하루에 300억 거래 대금 터지기도 힘들진 않지만 6분 만에 330억이 터졌다는 것은 굉장히 유의미한 수급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거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요 봉 하나와 요 봉 하나죠. 이걸 같이 하나라고 보면 어디를 타고 넘어왔죠? 여길 타고 넘어왔죠. 결과적으로. 대략 한 75,000원 타고 넘어왔겠죠. 그럼 이 구간이, 이 고가 얼마예요? 7만, 여기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추가 매수 혹은 신규 매수 할 수 있는 매수 타점이 되는 겁니다. 그죠? 매수 타점이. 근데 아직까지 안 왔죠. 그러면 이거는 위험하다, 안 위험하다? 안 위험하다. 왜? 이 6분 만에 거래대금 250억을 터뜨리는 게 개인일까요? 개인들이 정말 많이 사봤자 한 100억 샀다 칩시다. 그럼 그 200억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주포들의 거래량일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죠. 맞습니까? 그러면은 여기를 깨는 거를 세력들이 좋아할까요? 당연히 안 좋아하지. 왜? 지들이 돈 써서 올린 구간이기 때문에 평단가가 높아졌을 거예요. 그럼 이 구간을 웬만해서는 깨지 않는다면 75,000원이 깨져도 74,000원까지 우리가 여유롭게 본다 하더라도 74,000원까지 여유롭게 본다 하더라도 이 구간은 굉장히 강력한 굉장히 강력한 지지구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놔야 된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상한가를 간 날을 기준으로 상승 시원하게 당겨줬고 버티다가 얼마? 8만원 넘어갈 때 다시 한번 당겨줬고 84,000원 넘어갈 때 다시 한번 당겨줬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기준 가격은 얼마다? 요 구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한가 봉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왜? 당연히 여기서 엄청난 세력들의 유입이 있었을 것이고 이걸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돈을 얼마나 많이 썼겠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높은 구간에서 기술적 반등 주죠. 상대적으로 높은 구간에서 기술적 반등 주고 여기서 못 버티니까 그 다음 타점까지 밀리는 거죠. 반등 주죠. 여기가 뭐예요? 다시 저항이 되는 거죠. 못 버텼다가 다시 회복, 안착하니까 날아가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 못 버티니까 요 구간까지 내려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감안을 하고 여기서는 어떤 구간이에요? 적극적으로 분할 매수를 들어가도 되는 구간이 되겠죠. 75,000원, 74,000원 요건까지 온다면 적극적으로 분할 매수에 들어가 봐도 되는 구간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신풍제약이나 시젠처럼 너무 옆으로 기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금양 정도 상대적으로 고점 구간에서 옆으로 눕는다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을 저는 기대를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 레인보우 로보틱스 주주분들은 아실 수도 있겠지만 모르고 뭐 단타치로 들어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로봇 관련 기업에서 실질적으로 돈을 벌고 제대로 눈에 보이는 돈을 벌고 있는 기업은 제가 알기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거의 독보적이다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주주가 되는 것이고 괜히 삼성이 증자 참여해가지고 가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단기간에 넘어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좀 더 열심히 더 많이 가기 위해서는 어떤 흐름이 필요하다? 옆으로 충분히 기 모으고 물량 다 받아내고 사람들한테 지루함도 주고 위아래 공포감도 주다가 가주는 게 훨씬 더 건강한 상승일 수 있다 라는 말씀까지 좀 챙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1월이 끝났어요 여러분들.
1월이 끝났고, 이제는 또 우리가 뭘 봐야 돼요? 2월, 3월, 4월, 이제 5월을 가야 됩니다.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뭐 1월이 끝났다 해서 뭐 7렐레, 8렐레 하진 않으시겠지만 우리는 앞을 위해서 충분히 달려가야 됩니다. 허브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남은 2022년 11개월 남았거든요. 힘차게 달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카오톡에서 허브경제 검색하시면 저희 채널 나오고요. 이쪽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라고 남겨주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고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